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납시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군, 새롭게 태어나는 군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군, 또 쇄신과 혁신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2년 연속 시가행진 대신에 간소화된 그런 행사였습니다. 예산을 절반 넘게 또 줄였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게 또 포상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돼야 된다. 네. 새롭게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 군대로 황골탈퇴해야 된다. 대통령의 기념사에 국민이 31번 또 국군이 15번이나 언급이 됐으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군 주요 부대도 사열을 했습니다. 기념사에서는 계엄 사태를 언급을 했습니다.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야 되고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계엄 잔재 청산을 첫 언급을 하면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자주 국방의 의지를 밝혔는데 전 정권 역시 환수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회복이라는 것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권리이고 우리의 자주권인데 그것이 환수가 아니라 다시 우리가 가져옴으로써 회복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 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자주 국방은 필연이다. 북한 전체 GDP입니다. 그러니까 1.4배를 우리는 국방비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5위에 우리는 군사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의 자주 국방을 강조해도 되는 것이죠. 내년 국방비 예산은 또 8.2%입니다. 전체 예산에. 그렇다면 첨단 기술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환경도 되는 것이고요.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전환을 회복으로 직접 대통령이 또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용어가 왜 중요한지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대통령실은 전작권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다시 이 회복을 하는 것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군의 전략 무기가 대거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행사에 또 가치가 더 부각되는 것은 뭐냐면 전체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자산은 또 강조가 됐습니다. 예. 육해 공군 약 한 40여 종의 100여 대, 또 병력은 총 998명이 참여했으니까 이전에 상당히 큰 규모로 치러졌던 행사보다는 좀 줄어든 또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행진은 생략됐지만 현무5 등 우리 전략적 타격 수단의 위용은 또 과시가 됐습니다. 예.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 또 우리의 국방 자산에 대한 또 강력함이 또 부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고위력의 탄도미사일 현무5는 탄두만 8톤에 해당되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미사일 무기입니다. 현무5는 이 앞서 이제 지난
미국의 경우에 이제 이란의 이 벙커버스트 바로 핵 지하 시설이 있는 곳을 타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현무도 그 정도의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소개가 될 정도였는데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의 파괴 업무 네. 수행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현무5입니다. 또 잠대지 미사일, 잠수함으로부터 육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해성2 이것은 북한 전역에 기습 타격이 또 가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스텔스 전투기 바로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 것이죠. 공중 급유 수송기, 그다음에 해상 초계기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들도 공개가 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이런 무기도 있구나 싶었던 게 스텔스 무인기, 그리고 각종 로봇들, 그리고 신무기도 대거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무기가 첨단화됩니다. 이제는 이 조종사 없이 원격으로도 무인으로도 또 이 무기가 될 수 있는 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무기들이 대거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강군 이미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새로운 군대의 이미지가 강조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신형 스텔스 무인기가 첫 공개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첨단 기술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사 없이 무인기로 또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으면서 또 이 전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데 전자전 임무로서 저피탐 뭐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저피탐은 뭐냐면 탐지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인 편대기 또 자폭 무인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다족 여러 개의 주로 이제 4개의 다리죠. 다족 보행 로봇 또 소총 사격을 할 수 있는 드론에 폭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로봇도 첫 공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이 혁신적 최첨단 무기들이 로봇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명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GPS 탐색이 어려운 지하 시설에는 이것을 수색할 수 있는 또 자율 탐사 로봇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외에 감시 정찰 또 전투 임무가 가능한 다중의 역할을 또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멀티플레이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로봇도 최초로 공개가 됐고요. 말 그대로 깜짝 놀랄 기술입니다. 대형 무인 잠수정 또 무인 수색 차량 수상전까지 등장했습니다. 예, 국군의 날 기념식 현장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대중문화의 세계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드라마로부터 시작된 한류 1.0 시대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되면서 발전을 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간 문화 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컬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유력한 매개체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공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길이 원칙이라고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대중문화가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네. 박진영 씨가 장관급 위원장을 맡았네요. 공동위원장이죠. 그만큼 이 대중문화 잘 알고 있는 박진영 또 대표 프로듀서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의 K 콘텐츠의 위용을 또 위상을 또 더 높일 계획이 이제 수립되는 것인데요. 네. 대중문화교류위는 대중문화를 세계에 확산을 하기 위한 민간협력기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아직까지도 이 K-팝 데모넌트스의 이 인기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이런 것들을 더 키워나가기 위한 이제 제대로 된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K-팝 전략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 K-팝 4대 대형 기획사 대표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박진영 JYP 대표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동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위원장이 이제 가수 박진영이 발탁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원더걸스라든지 또 스트레이키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혁신적인 성과를 거둬왔던 또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K-팝 세계화의 어떤 상징도 될 것이고요. 이런 세계화를 가속하기 위해서 본인의 20년 노하우를 공개할 것이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그만큼 결의에 또 의지에 꽉 찬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SM, YG, JYP, 하이브 실질적으로 K-팝을 이끄는 대형 기획사 사장들이 총 출동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함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 K 콘텐츠의 모든 에너지가 이제 결합이 되니까 너무나도 말만 들어도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말만 들어도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대중문화교류위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와 동시에 출범이 됩니다. 우리가 알려야 될 또 세계적으로 또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또 많다는 것인데요. K컬처 300조 달성을 위한 민관 협업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대중문화교류위는 7개 분과의 민관위원 26인이 위촉이 됐고요. 그만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죠.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게임, 영화, 또 뷰티, 또 K-뷰티 대단하죠. 애니메이션 등 7개 부분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게임과 관련된 넥슨, NC소프트, 또 CJ E&M 등까지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 인사들도 합류를 합니다. 10개 부처의 차관 또 대통령실 사회수석 정부위원도 참여를 해서 민관이 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또 문화예술 정책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K컬처의 양날개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과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K컬처가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을 해서 크게 웃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이 대통령은 대중문화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를 몇천 대 또는 몇만 대 팔았냐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니까요. 위원회는 민간의 창의성 또 전문성을 활용한 바로 민관 원팀입니다. 원팀 스피리트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건데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 또 산업 성장 이게 정말 엄청난 산업입니다. 이 관련된 고용과 또 이 채용 이런 효과도 엄청난 것이고요. 정부는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이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대통령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간섭이 아니다. 지원을 해서 더 크게 뻗어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른바 그 용어를 썼습니다. 팔길이 원칙, 팔길이 원칙 예. 이것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문화 강국으로 한 걸음 더 발돋움을 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간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워킹그룹 가동에 들어갔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서 형식적인 원인은 비자 관련된 부분을 좀 말끔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한미 첫 비자 워킹그룹인데 미 구금 사태 이후에 20년 만이니까 상당히 빠르게 좀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B1 비자 또 ESTA, 에스타 이 장비 설치 이걸 받은 사람들도 미국에 가서 장비 설치 업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지난번에 이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체포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그렇게 구금됐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B1 비자의 해석 차이로 발생을 했다. 자, 지난번 한번 보시죠.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의 한국인 우리 근로자들이 집단 체포됐을 때 보면 다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B1, B2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146명이었고요. 무비자로 전자여행 허가제도 우리가 이스타라고 그러는데 ESTA 170명이니까 그러면 이 비자들로도 가진 사람들도 해외 구매, 장비 설치, 점검이나 보수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해석이 차이가 일어났던 일인 것이고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이런 관련된 전담 데스크가 이달 내에 설치될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재확인을 해보면 이 비자로도 지난 이 조지아 주의 경우에는 체포 구금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이 점을 미국도 분명히 하고 무리한 구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워킹그룹의 자리가 됐습니다.
네, K 비자 도입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당시에 귀국했던 우리 기업들 다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정신적인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겠죠. 미국에 갔는데 난데없이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체포 구금됐다. 그런 정신적인 타격에서 금방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하지만 그만큼 우리 외교부도 좀 더 우리 기업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를 요청한다. 미국에다가요. 미국 국무부는 또 대미 투자 한국 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상황이 또 재발한다면 미국도 곤란해지는 겁니다. 미국이 더 곤란해지는 겁니다. 네. 투자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 신설을 요구했는데 이건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듯이 호주의 경우에는 E3 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E4로 우리 한국인을 위한 이런 비자 코트를 전문적 비자 코트를 만들다는데 이게 미국 의회에서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최근 불법 이민자를 맞는다라는 이런 국가 정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쉽게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미 간 이 새 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주로 관련이 있었던 기업이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인데 공장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네. 이런 걸 이제 기업에서 또 우리 영사관과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미국 내에 있을 때의 신분을 분명히 하는 것,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관련된 또 기업인 현대자동차도 면밀히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죠. 예, 당시에 우리가 당했던 일들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 그리고 제대로 된 보완책이 나와야겠습니다. 네, 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챗 GPT 개발 업체인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를 만났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과거에 만화에서 보던 게 현실이 됐는데 아마 저는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가 금속을 개발한 것과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것 같습니다. 행복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새로운 세상일 수도 있죠.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To get to build Stargate Korea and data centers with our wonderful partners to support the sovereign AI needs of Korea. And we hope to do much more over time. 네, 이재명 대통령 내가 챗 GPT 유료 구독자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푸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기업과 협력을 당부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행복한 AI. 또 샘 올트먼 CEO도 스타게이트 비즈니스를 또 한국과도 할 것이다. 이거 상당히 우리한테는 또 고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의 신세계가 열릴 것은 대통령 발언에도 있었다시피 말 그대로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오픈 AI 샘 올트먼을 만났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차현주 앵커가 이야기하신 대로 제가 챗 GPT 유료 구독자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또 웃음이 터졌는데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AI 생태계 발전을 좀 해달라라고 또 요청을 했고요. AI 필수가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GPU인데 GPU라는 것이 Graphic Processing Unit, CPU보다도 더 빠른 겁니다. 여기 한참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고대역풍 메모리 HBM인데 전 세계에 여기서 최강자가 대한민국입니다. SK 하이닉스, 또 네. 삼성전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반도체들을 전달 받으시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샘 올트먼은 이미 AI 파트너십이 체결돼 있다. 또 이렇게 또 화답을 했고요.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블랙록 회장을 만나서 AI 투자를 약속받았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런 만큼 굉장히 지금 AI에 공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과 또 어깨를 나란해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얼마나 또 투자가 되고 또 협력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샘 울트먼이 우리 삼성 SK와 반도체 관련 협력도 체결했고요. 우리 반도체 수출 덕에 지난 9월 우리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결국 우리 국가 성장의 동력은 바로 반도체, AI 반도체죠. 그다음에 또 로봇,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바이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9월 수출액이 659억 5천만 달러, 예. 사상 최대치입니다.
주요 수출국 9개 국가 중에 미국 수출만 1.4%가 이제 감소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다변화됐다는 겁니다. 시장이 9월 대미 일평균 수출이 전년 대비 17.8% 낮아졌는데 뭐 관세 문제가 있겠죠. 대미 수출은 철강이 14.7%, 자동차가 2.3% 감소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꾸준히 수출이 늘어나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장을 다변하고 있다는 거. 꼭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또 아시아 시장, 또 남미 시장까지도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또 이 전략도 제대로 좀 적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